지금 외국 그러니까 언론사들, 외신에서는 계속 속보를 통해서 현재 미 대선 상황을 알리고 있는데 일부 매체에서는 선거인단 270명, 이 매직 넘버 트럼프 후보가 확보를 했다라고 이 당선이 확실시된다, 뭐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이나 ABC 등은 아직까지는 270은 아닌데 뭐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상황, 거의 뭐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감의 정석 시간, 김정수 전문가의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큰 이벤트가 하나 또 지나갑니다. 트럼프 후보가 앞으로 또 미국의 4년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운영형님께서는 뭔가 좀 예측하고 대응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를 또 어떻게 활용할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장에 대한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시장에서 그 변수들이라는 거는 수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그 이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반응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거를 연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보여줄 것이냐.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돈이 어느 쪽으로 쏠렸는지가 분명히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은 수출주하고, 그죠? 수출주하고 수출주가 아닌 주식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출주는 바이오 제약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제약은 약간 R&D,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나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2600을 코앞에 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시장이 방향을 만들려면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가 여기에 돈이 붙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유동성을 키울 수 있는 거는 바이오 제약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좀 위탁 생산 업체를 좀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에이스팜이나 바이넥스나 이런 업체들. 여기에 이제 시밀러, 이제 셀트리온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시장에서 트럼프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시장에서는 그냥 별도로 봤던 거예요. 둘 다 약가인하 정책을 좀 지지하는 입장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은 이번 구간에 좀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1억이 훌쩍 넘어가면서 초강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강하게 나타나죠. 1398원 선 정도 된 거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주들이 좋아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보다도 트럼프가 했었던 과거의 행동들, 그다음에 이 대선을 겪으면서 말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 관련된 주식들이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이걸 오히려 리스크로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테마주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오늘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배터리 쪽 자금 뺏으면서 이 흐름 나온 거거든요.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가 한 3천억 정도 자금이 붙으면서 그때 나왔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한 1,800억, LRG 넥선 같은 경우도 한 5,400억 정도 붙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한 6%대 급등이 나오면서 방산주 쪽에 대한 수혜로 시장에서 일단은 반응을 했구나. 요거 좀 단기 트레이딩 자금들도 이번에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주식들하고 전력 관련된 주식들도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현대일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진전기인데, 이들 주식은 좀 추천드리고 나서 잘 갔지 않습니까?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근데 이런 주식들도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자금들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관련되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상관없는 주식들 이런 쪽으로 좀 트레이딩 자금들이 많이 이동한 걸로 좀 보이고 효성중공업 이런 주식들도 한 760억 정도 갔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대안주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까지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 당선인이 되기 전에 그죠? 했었던 액션들이 있잖아요.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 그다음에 이제 푸틴 쪽하고의 어떤 그동안의 관계들 시장에서는 그걸 좀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현대건설기계라든지 HD 현대인프라라든지 이런 쪽까지 그다음에 건설주까지 싸잡아가지고 매수세가 좀 붙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테마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동시에 뭐도 있었냐면 이들 돈들이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확 키웠다라기보다 오늘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한 11조 5천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죠? 11조 5천억 정도 나왔으면 그럼 거래대금이 늘어난 거잖아요. 한 8조 대비 한 3.5조 정도 늘어났는데 근데 이 거래대금이 관망했던 돈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었던 돈들을 팔고서 산 거예요. 갈아탄 자금. 대표적으로 오늘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이제 상승했던 게 확 반납됐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유상증자 관련된 좀 노이즈 있는 업체,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전저점 깬 주식들도 나왔어요. 코스모 신소재, 그러니까 체력이 좀 약한 업체들, 그다음에 SKC 기존으로 좀 제시해드렸던 주식들 같은 경우가 먼저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은 뭐 영락 없이 매도세가 더 키워지는 흐름이 나와서 2차 전지 자체를 그죠? 배터리 섹터 자체를 시장에서는 계속 경계하고 있구나. 트럼프와 관련된 이 부분이 있고. 근데 좀 미미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고.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주들에 대해서 뭐 강력한 매도 물량은 아닌데 수혜주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들 빼가지고 차라리 상관없는 내수주 해야지, 금융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주 쪽으로 좀 피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좀 특이한 흐름이 나왔는데, 바이넥스가 전저점 깨고 나서부터 바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전에 이제 발생되었던, 요거 깨자마자 강하게 좀 매수가 붙어가지고, 이들 주식도 좀 매수가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바이넥스가 꼬리 다니까 에스팜도 이제 꼬리 달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 깨지자마자 매수가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위탁 관련된 업체들은 꼬리 달까? 그러니까 이제 삼바가 꼬리 달려고 하니까 100만 터닝 포인트가 나오니까 여기에 연계된 섹터가 제가 두 종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이넥스나 에스팜. 여기가 이제 바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유바이로직스 같은 업체들도 바로 꼬리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위탁 생산 관련된 거는 사실 미 대선하고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이쪽 업황이 좋아질 거에 베팅하는구나. 미중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그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시밀러 관련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좀 매수가 좀 일부 들어오더라고. 방어는 좀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하고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ABL 바이오가 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면서 리가캠 바이오하고 좀 이격을 좀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였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그동안 많이 시장에서 얻어쳐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빠질 만큼 빠졌다. 여기서 그 7만 원대 후반에서 5만 원대까지 뺐으면 됐지. 여기서 뭐 더 빼. 그러니까 뺄 만큼 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관련돼서 수출주들도 악영향이 있을 텐데 우린 이미 맞았잖아. 이건 거죠. 우린 이미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덜 빠진 거고. SK 하이닉스 정도가 오늘 그나마 선방했는데 요건 사실상 이제 가두리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도 보면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주식들이 계속 전저점 깨지고 있고 하나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보면 수출주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죠?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냐 수출주가 아닌 수혜주냐 난 여기서 잠깐 단기 트레이딩 하겠다. 여기서 좀 대안을 찾겠다. 이 메시지를 좀 시장에 준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좀 의미 있게 좀 봤었던 거는 이러면 되게 분위기가 어둡게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켜주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전에 돌아섰던 이 양봉 매수 자리, 신규 들어왔던 이 자금을 지켜주더라고요. 이 매물들이 엄청 쏟아지는데.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주도 지켜주더라고요. 이게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작정하고 죽이는 흐름하고 버티는 흐름하고는 이번에 좀 다른 걸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만 이렇게 땡기면서 삼성전자를 죽이는 형태가 됐었으면 이건 좀 리스크가 있는데 얘네들도 좀 버티더라고요. 네, 이게 좀 보였고 그다음에 지수를 땡기기에 시장이 좀 작으니까 바이오가 좀 움직여주더라. 그러면 이건 죽이는 시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2600 전후로 해서 오늘 나왔던 이 음봉이 트럼프의 이제 화들짝 논란 이런 좀 변수잖아요. 근데 시장이 해외 시장이 막 랠리가 나오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리 전 세계에서 꼴찌 되면서 이제 엄청난 이 소외되는 흐름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물량대 많이 빠져나간 걸로 보이고 요 구간에서 지수 방향을 어쨌거나 만들려면은 배터리나 반도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1등 쪽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전략 유지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거는 바이오가 계속 이 빈자리를 계속 채워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바이오도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의 중심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설 기계라든지 전력주들이라든지 이번에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조금 더 연속성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